자, 226쪽 1번 빛의 전반사와 관련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질 1번에서 매질 2번 쪽으로 빛이 입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사각의 크기 60, 굴절하고 있는 각의 크기 30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네요. 이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스늘의 법칙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의 크기가 클수록 속력도 커지고요. 반대로 굴절률은 반비례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 매질 1번에서의 각이 60이고 매질 2번에서의 각이 30으로 매질 2번에서 각이 더 작잖아. 따라서 매질 2번에서의 굴절률이 더 크고 매질 1번에서의 굴절률이 더 작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번이요. 굴절률은 매질 1이 매질 2보다 크다? 아닙니다. 매질 2번이 굴절률이 더 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단색강의 입사각을 조절하면 매질 1에서 2로 입사시키면 전반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입사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입사각이 늘상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때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의 크기를 임계각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1번에서 2로 입사할 때는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입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각을 키워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입사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번 단색광을 매질 2에서 1로 입사를 시킬 거래요. 근데 입사를 30도로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에서 30도로 입사시키면 굴절각이 얼마겠느냐라는 소리인데요. 이때 1번에서 2로는 각도 60으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스넬의 법칙에 의해 상대 굴절률은 쌓인 각의 비율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각의 비율과 굴절률의 비율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냥 입사했느냐 굴절했느냐 빛의 진행 경로가 반대로 바뀔 뿐 각의 크기 비율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은 매질 1에서 2쪽으로 입사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매질 1에서 2쪽으로 90도로 입사한 경우, 그 다음에 세타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입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입사각의 크기가 반드시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1에서 2쪽으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난 걸 확인했으니 매질 1번에서의 굴절률이 크고 매질 2번에서의 굴절률이 작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억번이요. 굴절률은 매질 1이 매질 2보다 크다. 정답입니다. 니은번. 세타는 매질 1과 매질 2 사이의 임계각보다 커야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전반사가 일어났습니다. 디귿번 단색광의 파장이 1번에서와 2번에서 어디가 기냐 짧냐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파장은 세타의 크기가 크면 속력의 크기가 크고 속력의 크기가 크면 파장도 깁니다. 반면에 굴절률만 반비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질 1번에서의 굴절률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파장은 매질 1번에서 짧고 매질 2번에서 길어야 합니다. 디귿번 볼게요. 파장은 매질 1에서와 매질 2에서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으니 맞는 내용입니다. 매질 2번에서 파장이 더 길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매질 A에서 B로 입사하는 경우 나는 A에서 C로 입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 차이가 나와 있어요. 각의 크기는 속력이 비례하고 굴절률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력과 파장은 서로 비례해요. 그 이유는 빛이 굴절하는 동안에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가를 보시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B의 굴절각이 더 커진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B에서 더 빠르고 A에서 속력이 느립니다. 다시 말하면 B에서의 굴절률이 작고 A에서의 굴절률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각이 B에서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똑같이 세타만큼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C에서의 굴절각은 더 작아졌어요. 이거 대각선으로 쭉 연결했더니 대각선보다 더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굴절각이 더 작기 때문에 얘는 C에서의 굴절률이 더 큰 경우 A에서의 굴절률이 더 작은 경우입니다. 각이 작으면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표현했어요. 기억번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내용입니다. B에서 각이 더 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A에서 기준각은 세타만큼으로 똑같아요. 근데 B에서 각은 굴절각은 커졌는데 C에서 굴절각은 작아졌거든. 따라서 C에서 굴절률이 A보다 C가 더 크고 B는 A보다 B가 더 굴절률이 작기 때문에 파장은
굴절률이 작을수록 큽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더 길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장은 B에서가 C보다 길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나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을 세타보다 크게 하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입사하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쪽으로 입사하고 있어. 각을 아무리 키우더라도 전반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빛이 진행하는데 빛의 경로가 2번 나와 있어요. 먼저 P 지점에서 빛이 한 번 전반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Q 지점에서 일부 반사, 일부 굴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P 지점에서는 각의 크기가 세타 1만큼인데 전반사가 일어났고요. Q에서는 세타 2만큼인데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빛이 입사하는 쪽은 매질 A에서 B 쪽으로 입사합니다. P에서. 그 다음에 Q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질 A에서 B 쪽으로 입사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P 지점을 봤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매질 A에서 굴절률이 크고 매질 B에서 굴절률이 작다.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P 지점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고 Q 지점에선 전반사가 안 일어났다. 똑같이 B에서 A로 입사하는데 A에서 B로 입사하는데 P에서는 일어나고 Q에선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 그 이유는 뭐냐면 세타2가 임계각보다 작고 세타1이 임계각보다 크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세타1이 임계각보다 크고 그 다음에 세타2는 임계각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다라고 기억번은 맞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색광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세타는 속력에 비례하고 파장에 비례하고 굴절률에 반비례하거든요. 굴절률이 큰 곳에서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A에서 파장이 짧고 B에서 파장이 길어야 돼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했으면 좋겠는데요.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의 크기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질 A와 매질 B 사이의 굴절률이 각각 있다고 쳐봐. 얘네 둘 사이의 굴절률이 최대한 커야 임계각이 작아져서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는 굴절률이 미친 듯이 커야 되고 하나는 굴절률이 미친 듯이 작다는 소리예요. 이때 우리는 굴절률의 차이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임계각이 작아져서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라는 개념을 정립하시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일단 공기와 A 사이에 45도로 입사를 했어요. 물론 A에서 공기 쪽으로 입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45도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B에서 공기 쪽으로 45도로 똑같이 입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각 비교 한번 할게요. B와 공기 사이에 45도로 입사를 했는데요. 굴절각은 45도보다 더 커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공기에서의 굴절률이 더 작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볼게요. A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큽니다. 공기와 A 사이에 45도로 입사했는데 전반사가 일어났잖아요. 전반사가 일어날 때는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입사해야 되고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입사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임계각이 45도보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45도가 임계각보다 큰 상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단색광의 속력은 B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는데요. B에서 45도로 입사했을 때 굴절각이 공기에서 더 커졌거든. 각의 크기가 커졌을 때 속력이 더 크다라고 하므로 공기에서의 속력이 더 큽니다. 따라서 B에서가 속력 공기에서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니은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D급번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이 개념을 정립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공기와 A 사이에서는 45도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공기와 B 사이에서는 똑같이 45도로 입사했는데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 그렇다는 건 같은 각으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난 공기와 A 쪽에서가 굴절률의 차이가 더 크고 공기와 B 사이에서가 굴절률의 차이가 더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둘 다 공기잖아. 얘는 굴절률이 작은 애야.
그럼 A랑 B 중에 누가 굴절률이 더 커야 굴절률 차이가 커지냐면 A가 굴절률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색광이 매질 A에서 입사를 하고 있어요. 매질 B 쪽으로 입사했네요. 그래서 세타만큼으로 입사를 했더니 매질 B에서 굴절각이 더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A에서 입사하고 있는 이 각을 대각선으로 쭉 연결했을 때 이 대각선보다 더 안쪽에 있으니 굴절각이 작아졌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질 B에서가 굴절률이 더 큰 상태, 그 다음에 매질 A에서가 굴절률이 작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굴절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 B라고 표현을 하면 요 사이에 이 각도 역시 세타 B입니다. 왜냐하면 억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거울에서 세타 B로 입사를 했을 때 얘가 반사각의 크기니까 역시 세타 B고, 그 다음에 매질 B에서 C로 입사하고 있는 요 사이에 입사각 있지, 이것도 역시 세타 B야. 왜냐면 얘와 얘 사이에 역시 억각이거든요. 그런데 B와 C 사이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대요. 그렇다는 건 이 세타 B만큼이 B와 C 사이의 임계각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1번 볼게요. 세타를 증가시켰을 때 PQ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울게요. 자, PQ 사이의 세타를 증가시킨다는 건 이 매질 A에서 입사하고 있는 요 사이의 각을 증가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굴절각도 증가하고 당연히 반사각도 증가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원래 굴절하고 있는 이 세타 B보다 좀 더 큰 각으로 굴절을 하게 될 겁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이때 이 세타 B 값도 원래 값보다 증가한다는 소리고요. 반사하고 있는 각도 더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반사하고 있는 부분이 Q가 P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커지면 PQ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타를 증가시켰을 때 B와 C 사이의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체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림 다시 끝까지 그려볼게요. 매질 A에서 세타보다 큰 각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굴절각이 원래 각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B와 C 사이에 입사를 할 때도 원래 각보다 좀 더 크게, 더 멀리에서 입사를 하거든요. 원래 각보다 더 큰 상태로 입사를 하기 때문에 원래 세타 B로 입사했을 때도 임계각보다 커서 전반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멀어지고 전반사는 일어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입사각이 커질 때 굴절각도 당연히 커진다는 그 원리에 의해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이 작아질 때는 이 각이 좁아질 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각이 커질 때는 좀 더 멀리 입사할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 느낌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7번은 광섬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모든 빛이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코어와 클래딩 중에 무조건 코어가 굴절률이 더 커야 돼요. 클래딩보다. 그래야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하거든요. 일단 광섬유라고 하는 건 내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관이 하나 더 있다라고 했는데 안쪽에 있는 관의 이름이 코어, 겉에 있는 유리관의 이름이 클래딩이었어요.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코어의 굴절률이 더 크다, 안쪽에 있는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빛이 입사할 때 무조건 임계각보다 커야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코어에 입사하는 모든 빛들이 임계각보다 큰 빛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계각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한 빛들은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는, 클래딩 쪽으로 굴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반면에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한 빛들은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서 모두 다 전반사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광통신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음성이랑 영상 정보가 존재합니다. 얘는 아날로그 신호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얘를 일단 전기 신호, P 신호라고 하는 건 전기 신호 또는 디지털 신호라고 말합니다. 아날로그 신호 자체를 보낼 수 없어서 일단 디지털화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화된, 전기화된 이 전기 신호를 장치 A에서, 얘는 발신기 부분인데요. 이 A에서 전기 신호를 B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빛 자체를 광섬유에다 통과시켜서 전반사를 이용하여 보냅니다. 그러면 광검출기라는 이 수신기에서는 빛 신호를 받아 전기 신호로 다시 변환을 해주고요. 이때 전기 신호로 변환된 게 바로 Q 신호 또는
디지털 신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귀와 눈에 도달을 하면 다시 아날로그 신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P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아니에요.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거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은번 보시면 Q는 디지털 신호이다? 맞아요. B 신호로 받아서 장치에 B에서 전기 신호로 다시 바꿔줬거든요. 이때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장치 A는 P 신호를 B 신호로 변환을 시켰고 장치 B는 B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전환하거든요. 이게 수신기와 발신기의 역할입니다. 발신기는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고 수신기는 빛을 다시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D급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거든요. 5번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광섬유에 대한 문제인데요. 코어와 클레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어와 클레딩 중에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코어가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빛이 입사할 때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입사해야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에서는 세타1으로 입사했는데 코어와 클레딩 사이에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렇다는 건 세타1은 임계각보다 작단 소리입니다. 반면에 나에서는 세타2로 입사를 했는데요. 세타2로 입사했을 땐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는 건 임계각보다 크단 소리겠죠. 기억번이요. 세타1이 2보다 작습니다. 세타2가 더 커요. 그 다음에 니은번 굴절률은 코어가 클레딩보다 커야만 전반사가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코어와 클레딩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지금 세타2 자체가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세타1보다 크고 세타2보다 작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도 형태는 마치 광섬유처럼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매질 1번과 매질 2번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반사,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입사해야 하고 입사각이 반드시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1번이 2번보다 매질의 굴절률이 더 큼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굴절률은 매질 1이 매질 2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기억번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진동수는 공기에서가 매질 1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단색강 파원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동수는 일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D급번 잘 봐주시는데요. 공기에서 A로 입사할 때 입사각을 이 세타 I보다 더 작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져야 한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입사각을 작게 해서 한번 입사시켜 보도록 할게요. 세타 I보다 입사각을 작게 이렇게 입사했어요. 그럼 법선을 기준으로 굴절각도 작아져야 되거든요. 이때 1과 2 사이의 이 경계면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입사각을 세타 1보다 작게 했어. 그럼 굴절각이 얘보다도 더 작아져야 돼. 그러면 세타 매질 1과 매질 2 사이의 입사각 자체가 원래의 각보다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번에서 2번 사이의 입사각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질 2로 굴절한다 라고 했으니 D급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봅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앞 단원에서 봤던 그래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그려져 있는데요. 파장이 길어질수록 굴절률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장과 굴절률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파장이 짧은 곳을 우리가 진동수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굴절률이 크다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장이 길 때 굴절률이 작아지는 반대로 진동수가 클 때 굴절률이 크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코어와 클레딩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굴절률은 당연히 코어가 클레딩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파란색 빛을 사용한 경우 빨간색 빛보다 코어에서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입사할 때 빨간색을 입사시켰을 때 요만큼의 각이야. 그런데 이 빨간색 빛 대신에 파란색 빛을 입사시키면 파란색 빛은 빨간색보다 진동수가 크거든요. 그러면 굴절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빛을 같은 각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굴절각이 얘보다 더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법선으로부터 굴절각이 요만큼이 이제 된 건데 파란색이면 진동수가 커져서 이 코어에서 굴절률이 더 커진다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굴절각은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어와 클레딩 사이에 이 경계면에서 좀 더 큰 각으로 입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코어를 통과하는 빨간색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와 그 다음에 코어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공에서의 빨간색 빛의 속력보다 느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어가 굴절률이 공기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더 느린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매질 A에서 B 쪽으로 45도로 입사했어요. 그랬더니 전반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도 역시 입사했는데 여기서는 C 쪽으로 굴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A에서 C로 입사할 때 요 사이의 각도 역시 45도예요. 자, A와 B 사이에 입사각이 45도, 반사각도 45도, 그 다음에 억각이니까 A와 C 사이에 요 사이의 입사각도 45도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A와 B 사이에 45도로 입사했는데 A와 B 사이에는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A와 C 사이는 똑같이 45도로 입사했는데 여기선 전반사가 일어나고 A, C 사이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다. 그렇다는 건 A와 B 사이가 굴절률의 차이가 더 크고 A와 C 사이가 굴절률의 차이가 작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 기준은 A로 둘 다 똑같은데 A가 굴절률이 큰 쪽이야. 그러면 B랑 C 중에 굴절률이 누가 더 작다는 소리예요. 그쵸? B가 굴절률이 C보다 더 많이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A와 B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가 굴절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가 크고 B가 굴절률이 제일 작다라고 굴절률 비교를 해주시면 문제 푸실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기억번 볼게요.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아야겠죠. 45도일 때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임계각은 4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굴절률은 A에서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속력은 반대로 A에서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에서가 제일 빨라야 됩니다. A와 C를 비교하라고 했으니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굴절률은 B보다 C가 큽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작다라고 말하는 게 맞네요. C가 더 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각의 크기에 따라서 굴절률을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서 전반사가 잘 일어나니까 그 원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반사 할 때 그 입사각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12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경계면이 이렇게 있고 법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입사각이 커진다라는 느낌은 뭐냐면 얘는 입사각이 작은 거잖아. 얘보다 입사각이 이렇게 입사할수록 입사각이 더 커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 드립니다. 지금 모든 면에다가 법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대각선으로 좀 더 비스듬히 입사할 때가 입사각이 커지는 경우라는 거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하고는 상관없었고 11번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A에서 B 쪽으로 세타만큼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B에서 굴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빛이 그대로 매질 B와 C의 경계면에서 임계각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임계각으로 B와 C 사이의 경계면에 입사하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B에서 이만큼의 각으로 입사했을 때 C에서 굴절각이 90도가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굴절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A와 B 사이의 굴절각이 B에서 세타로 입사했을 때 이 각에 대하여 B에서 이루는 각이 더 작아진 걸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에서의 굴절률을 비교할 수 있는데 각이 더 작은 곳에서 굴절률이 크다라고 했으므로 B에서의 굴절률이 크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끝에 보시면 굴절률이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C의 굴절률이 A보다 더 작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이요.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굴절률과 속력은 서로 반비례하잖아요.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속력이 빠릅니다. 그런데 속력이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A에서가 속력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가 C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면 굴절률 자체가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A보다 B가 굴절률이 더 크거든요. 당연히 B가 C보다도 크다. 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세타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했을 때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세타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를 한대요. 그럼 법선보다 더 큰 각, 요렇게 입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사각이 커지면 좀 빠듯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마찬가지로 커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 대각선보다 법선으로 더 멀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입사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경우는 입사각이 원래 입사각보다 작아지는 경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지금 임계각이라고 했거든. 얘보다 크게 이렇게 입사해야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얘보다 입사각이 더 작아지는 경우이거든요. 따라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정답이 2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거랑 같은 내용인데 이 원래 입사각에 비해 이렇게 멀게 이렇게 입사했을 때가 입사각이 커지는 경우예요. 반대로 이 원래 것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입사하면 입사각이 더 작아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는 스네르 법칙에 간단하게 적용하기만 하면 돼서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굴절률이 n인 곳에서 공기 쪽으로 입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의 굴절률은 약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입사각이 임계각일 때 라고 되어 있고요. 입사각이 임계각이면 굴절각은 90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굴절률이 n인 쪽에서 입사를 하고 있어요. 입사하는 쪽을 왼쪽에다 쓰고 굴절하는 쪽을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입사하고 있는 곳의 매질 굴절률 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사할 때 각이 임계각이라고 했으니 사인 임계각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굴절하고 있는 부분이 공기거든요. 공기에서의 굴절률은 1이고 그 다음에 굴절각이 임계각일 때니까 굴절각의 크기 90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한 값이 같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때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인 임계각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사인 IC로 정리를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n분의 1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 보시면 공기에서 유리 쪽으로 빛이 입사하고 있고요. A 지점에서 전반사하고 있는데 이때 전반사하고 있을 때 수직으로 전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법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합친 정도가 수직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건 입사각이 45도, 반사각이 45도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전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지점에서 접선을 그려주시고 접선에 대하여 법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때 이 각은 45도보다 더 커야 됩니다. 얘는 지금 곡면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45도인 지점으로부터 좀 더 접선을 비스듬하게 그렸기 때문에 얘는 입사각이 45도보다 더 큰 경우거든요. 그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도일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이 B지점에서는 45도보다 입사각이 더 큰 경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색광의 속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리의 굴절률이 더 큰 경우거든. 그렇다는 건 속력은 반대로 유리에서 느리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유리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45도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매질이 두 개가 있어요. 물에서 공기 쪽으로 입사 굴절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액체를 A, B로 바꾼대요. 그리고 공기에서 굴절하고 있는 경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 입사각이랑 굴절각을 비교해 주시는데요. 굴절하고 있는 부분이 공기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굴절각의 크기는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있는 매질을 물이냐 A냐 B냐로 바꿨을 때 입사각의 크기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은 입사각 이랑 굴절각의 각의 차이가 곧 굴절률의 차이라는 것을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각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굴절률의 차이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공기, 그 다음에 A와 공기, B와 공기를 비교했을 때 B와 공기 사이의 각의 차이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다는 건 얘네 둘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공기는 지금 변함이 없이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얘가 굴절률이 작은 쪽이고 그 다음에 입사하고 있는 물이나 A나 B 얘가 굴절률이 큰 쪽이거든. 근데 얘네 둘 사이의 굴절률이 차이가 크려면 공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굴절률이 큰 쪽이 미친 듯이 커져야 굴절률 차이도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과 A와 B를 비교하면 B가 공기 사이와 각 차이가 커요. 그래서 얘가 굴절률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A가 두 번째거든. A가 두 번째로 크고 물이 제일 작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속력이 크거든요. 근데 물과 A를 비교했을 때 물에서 굴절률이 더 작아요. 그래서 속력은 물에서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각 차이가 B가 제일 많이 커서 B가 굴절률이 제일 크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니은번 틀리고, 그 다음에 D급번 공기를 기준으로 임계각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임계각은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B가 굴절률 차이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임계각은 B가 제일 작아. 그 다음에 A와 B 사이가 두 번째고, 이제 물과 공기 사이가 임계각이 제일 크다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A와 공기 사이가 B와 공기 사이보다 임계각이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계각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D급번 맞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굴절률이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요. 반대로 말하면 굴절률 차이가 작을수록 임계각이 커지거든요. 자,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광섬유의 적당한 매질을 골라주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코어가 굴절률이 더 큰 거, 클래딩이 굴절률이 작은 걸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의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서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라고 하니까 코어는 굴절률이 제일 큰 거, 클래딩은 굴절률이 제일 작은 걸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B, C 사이의 굴절률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A와 B 사이에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는 건 A의 굴절률과 B의 굴절률 중에 A가 굴절률이 더 크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입사할 때만 전반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A와 C 사이의 경계면에서 역시 빛의 입사와 굴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법선을 그려주시고 A와 B 사이에 요게 입사각이고 요게 굴절각이에요. 이걸 비교했을 때 A의 입사각이 C의 굴절각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C에서 굴절각이 더 작으니까 굴절률이 A보다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굴절률은 C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작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로 제일 좋은 건 C, 클래딩으로 제일 좋은 건 B를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니은 같은 경우는 가장 굴절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니은이 광섬유로 가장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는 B가 굴절률이 작은데 코어에 들어가 있어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C 사이를 비교했을 때 A가 C보다 굴절률이 작거든. 그런데 역시 코어에 들어가 있어 D급도 아니네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매질 XYZ에서 빛이 굴절도는 반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XYZ의 굴절률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X에서 Y쪽으로 세타 제로로 입사를 하고 있어요. 이때 Y에서의 각을 비교해 주시는데요. 입사각보다 Y에서의 굴절각이 더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X와 Y 사이의 굴절률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Y가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Y와 Z 사이에서도 각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Y에서의 입사각과 Z에서의 굴절각을 비교해 주세요. 그래서 Y에서 입사하고 있는 각을 쭉 이렇게 연장했을 때 각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Y와 Z를 비교했을 때 Z에서 굴절각이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그래서 Z보다도 Y가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X와 Z 사이에서는 Z에서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거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만 입사해야만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X랑 Z랑 비교했을 때 Z가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종합을 하시면 Y가 굴절률이 제일 크고 X가 굴절률이 제일 작고 Z가 중간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굴절률 비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속력 같은 경우는 얘와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X에서 제일 빠르고 Y에서 제일 느리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이요. P의 속력은 Y에서가 Z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아니죠. Y가 굴절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속력은 제일 작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굴절률은 Z가 X보다 큽니다. Z와 X 사이에 전반사가 일어났거든요. Z가 굴절률이 더 클 때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D급번 세타 1은 45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Y에서 Z로 입사하고 있는 요 사이의 각을 세타
2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 0으로 입사했을 때 y에서의 굴절각이 세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y에서 z 사이에 세타 2로 입사했을 때 z에서의 굴절각이 세타 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x와 y 사이, 그 다음에 y와 z 사이의 각 차이를 한번 비율을 써보도록 할게요. x와 y 사이에서는 세타 0로 입사했을 때 세타 1으로 굴절했고요. 그 다음에 y와 z 사이에서는 세타 2로 입사했을 때 세타 0로 굴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비율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y에서의 입사각 요 사이를 세타 2라고 지정을 했는데 우리는 세타 1이랑 세타 2를 더한 값이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번 지우고 요 법선이랑 요 법선을 쭉 연장하면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래서 세타 1이랑 세타 2를 더한 값이 90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타 2가 세타 1이랑 같냐 다르냐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굴절률 차이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건 x와 y 사이, 그 다음에 y와 z 사이거든요. x와 y 사이, 그 다음에 y와 z 사이야. x와 y 사이는 굴절률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y와 z 사이는 그보다는 굴절률 차이가 작거든요. 이때 굴절률 차이는 곧 각 차이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의 비율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의 비율 차이도 크거든요. 그러면 x0를 기준으로 x1과 x2 중에 누가 차이가 더 커야 되냐면 x1이 차이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xy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니까. 그렇다면 세타 0는 똑같은데 세타 1이 차이가 더 커야 되니까 1이랑 2랑 비교했을 때 세타 1 값이 더 작은 값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 1보다는 세타 2가 더 크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타 1이랑 2가 같은 값이라면 둘 다 45도 45도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타 1은 45도보다 작아야 되고 세타 2는 45도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립을 해요. 따라서 세타 1은 45도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굴절률의 차이와 각의 차이, 얘네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그 스넬의 법칙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231쪽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B치 입사를 하고 있는데요. 매질을 A, B, B, C, C, A 사이의 입사각이랑 굴절각을 실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결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실험은 입사하는 쪽이 A고 굴절하고 있는 쪽이 B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입사하는 쪽이 B고 굴절하는 쪽이 C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은 입사하는 쪽이 C고 굴절하는 쪽이 A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입사각이랑 굴절각의 각의 차이를 가지고 굴절률의 차이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요. A랑 B랑 비교했을 때 B의 굴절각이 더 작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굴절률은 A랑 B 중에 B가 더 크다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각의 크기는 속력에는 비례하고 굴절률에는 반비례해야 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B와 C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B와 C의 굴절률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C가 각이 더 작거든요. 그래서 C가 굴절률이 더 크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와 A 사이에서 A의 굴절각이 얼마냐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요. A와 B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와 B와 C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를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C가 굴절률이 제일 크고 B가 굴절률이 중간, 그 다음에 A가 굴절률이 제일 작다는 거, 이거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A와 B 사이,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 A와 C 사이가 굴절률 차이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가 각의 차이가 가장 커야 되는데요. B가 30일 때 A가 45였어. 그러면 C가 30일 때 A가 45도보다 더 커야 각 차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굴절률의 차이가 크면 각 차이도 커야 돼요. 따라서 기억은 45도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의 크기는 속력이 비례하고 굴절률에 반비례하는데 속력과 파장은 비례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색광의 파원이 변하지 않으므로 진동수가 일정해서 속력과 파장이 비례합니다. 따라서 굴절률이 가장 작은 곳에서 속력이 가장 크고 파장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A에서가 파장이 가장 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계각 문제예요. 임계각은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에서 A, 그 다음에 C에서 A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굴절률의 차이는 C와 A 사이가 가장 크거든. 그래서 C와 A 사이가 임계각이 가장 작아야 돼요. 따라서 B에서 A로 진행할 때가 C에서 A로 진행할 때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겠죠. C에서 A 사이가 임계각이 제일 작으니까 B에서 A 사이가 더 큰 경우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매질 A, B, C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매질 A에서 입사각 세타 1으로 입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 굴절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세타 C로 입사를 했는데 이때 이 세타 C가 B와 C 사이에 임계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계각이라는 건 얘를 법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C에서의 굴절각이 90도라는 의미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B와 C 사이의 굴절률 먼저 비교할 수 있었겠다. B와 C 사이의 굴절률이 누가 더 크냐면 B가 굴절률이 더 크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도 비교할 수 있어요. 이때 이 P를 연장한 대각선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법선에 대하여 B와 법선 사이의 굴절각을 체크했더니 세타 1보다 굴절각이 더 작아진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NA와 NB 굴절률을 비교하시면 B가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이 법선을 쭉 연장을 해주세요. 연장을 쭉 해주시면 결국 얘네들은 어디에서 만나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만나거든. 그래서 B와 C 사이에 입사각이 세타 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선을 쭉 연장하시면 원의 중심에서 만나서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래서 A와 B 사이의 이 굴절각의 크기도 세타 C라는 걸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뭘 비교하시냐면 각의 크기 차이를 비교하시는데요. A와 B 사이에서는 세타 1과 세타 C야.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는 세타 C와 90도거든. 이 둘 사이에 우리는 굴절률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A와 B 사이의 각 차이가 곧 굴절률의 차이, B와 C 사이의 각 차이가 곧 굴절률의 차이인데요. A와 B 사이보다 B와 C 사이가 각 차이가 더 크잖아요. 그렇다는 건 B와 C 사이가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소리고요. B가 A보다도 굴절률이 크고 C보다도 굴절률이 큰데 B와 C 사이가 굴절률 차이가 더 커야 돼. 그렇다는 건 C가 굴절률이 가장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C가 굴절률이 제일 작고 A가 그 다음이고 B가 굴절률이 제일 크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볼게요.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파장이 깁니다. 그런데 지금 A와 B를 비교하라고 했으니 굴절률이 작은 A에서가 파장이 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아요. 그 다음에 세타 1이랑 2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세타 1은 P에서 가장 처음에 입사하고 있는 각이고요. 세타 2는 나에서 이번에는 빛이 반대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때 A에서 굴절하고 있는 각이 세타 2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나의 그림을 보시면 C에서 입사를 할 거야. 그런데 아까 90도로 입사했을 때 B에서의 각이 세타 C였거든. 그런데 이번에 C에서 입사하고 있는 각이 90도보다 작은 각이에요. 그러면 이 B와 C 사이에 이루고 있는 각의 비율은 변하면 안 돼. C에서의 각이 90일 때 B에서의 각이 세타 C였어. 그런데 C에서의 각이 90도보다 작아지면 B에서 이루는 이 각이 세타 C보다 작은 각이어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요 사이의 각이랑 이 B, 요 사이의 각이 같았었잖아. 근데 이 각이 세타 C보다 작아지면 얘도 역시 세타 C보다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 B의 이 각의 비율도 역시 각 차이는 변하면 안 돼, 비율이. 그런데 B에서의 이 각이 세타 C보다 작아지면 A에서 이루고 있는 이 세타 2 값도 세타 1보다 작단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들 세타 1일 때 세타 C여야 되고 세타 C일 때 90도였어. 그런데 애초에 이 마지막에 존재하는 C에서의 각이 90보다 작아. 그럼 B에서의 각도 똑같이 줄어야 돼. 그리고 B에서의 각이 줄어들면 A에서의 각도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무슨 원리냐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는 요 원리에 입각한 거예요. 따라서 세타 1이랑 세타 2랑 비교했을 때 세타 1이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타 C는 B와 C 사이의 임계각이야.
그런데 B와 C 사이는 굴절률 차이가 제일 큰 거거든. 근데 A와 B 사이는 그보다는 굴절률 차이가 작아. 그러면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우리가 임계각이 작다라고 말하는데 A와 B 사이는 굴절률 차이가 좀 작다. 그러면 임계각은 그보다 커져야 돼. 그래서 D급본 보시면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타 C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공기에서 단색광 A가 입사하고 있고요. 세타 제로로 입사했을 때 X와 Y 사이의 입사각이 세타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세타 1이 X와 Y 사이의 임계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때 굴절각이 90도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그림은 X 부분을 Z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는 건 X랑 Y 중에 X가 굴절률이 더 컸어. 그러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았거든. 굴절각이 더 커졌으니까 Y가 굴절률이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X자리를 X보다 굴절률이 더 큰 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Z와 Y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처음보다 더 커졌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Z와 Y 사이의 임계각이 더 작아지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X랑 Y 사이에 지금 현재 임계각이 세타 1이라면 Z와 Y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1보다 작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가에서 A를 세타 제로보다 큰 입사각으로 입사를 시킬 거래요.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세타 제로보다 크게 한번 입사시켜 봅시다. 자, 이 세타 제로보다 좀 더 크게 입사를 시켰어요. 그러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굴절각 더 커지게 요렇게 굴절각 크게 그려줬다. 그러면 원래 입사했던 것보다 각이 더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가에서 임계각은 세타 1이잖아. 근데 세타 1보다 더 작아지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나에서 ZY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ZY 사이에는 굴절률의 차이가 XY 사이보다 더 커졌거든. 그래서 임계각이 세타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니은번 틀렸어요. D급번 나에서 A는 Z와 Y 사이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사 한번 해봅시다. 자, A에서 똑같이 세타 제로로 입사를 했어. 그런데 Y보다 Z가 굴절률이 더 크다? 아니, X보다 Z에서 굴절률이 더 크다? 그러면 X에서 굴절하는 것보다 굴절각이 더 작아야 돼요. 더 멀리 입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X와 Y 사이에서는 세타 1으로 입사했는데 이 사이의 각은 세타 1보다 더 커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Z와 Y 사이의 경계면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매질 1, 2, 3번이 있는데요. 각각 입사각이랑 굴절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굴절률을 먼저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비교할 수 있는 건 1번과 2번에서의 굴절률입니다. 1번에서 입사했을 때 2번에서 굴절했는데요. 2번에서 굴절각이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각의 크기가 커지면 속력이 커지고 굴절률은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 각이 클수록 굴절률이 작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이랑 2번이랑 비교했을 때 1번이 굴절률이 더 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2번과 3번 사이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3번에서 2번으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는 건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입사해야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3번이 2번보다 굴절률이 크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보다 1번이 크고 2번보다 3번이 커.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누가 더 크냐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1에서 세타로 입사했고 3번에서도 똑같이 2번 쪽으로 세타로 입사했어요. 근데 1번과 2번 사이에서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고 2번과 3번 사이에선 전반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는 건 2번과 3번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2번은 둘 다 기준인데 2번과 3번 사이의 굴절률이 더 크니까 3번이 1번보다 굴절률이 더 크겠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제일 크고 1번이 중간이고 2번이 제일 작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기억번이요. 굴절률은 2가 가장 크다? 아닙니다. 3번이 가장 크다 라고 했고요. X가 2에서 3번으로 진행할 때 전반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전반사는 반드시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입사해야 되는데
2에서 3번은 작은 데서 큰 데로 입사하는 거잖아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임계각은 x가 1에서 2로 입사할 때와 3에서 2로 입사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임계각은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라고 했어요. 이때 비교할 거 1번하고 2번 사이,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사이이거든요. 근데 1번하고 2번 사이보다 3번하고 2번 사이가 굴절률 차이가 더 커요. 그래서 3번에서 2번 사이가 임계각이 제일 작은 경우니까 1에서 2번 사이가 임계각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매질 A와 B가 있어요. 이때 A 쪽으로 입사해서 B 쪽으로 굴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사각을 조절할 때 한데요. 그때 굴절각과 반사각이 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번 보시면 입사각이 30입니다. 이때 반사각은 당연히 30이에요. 왜냐하면 입사각이랑 반사각은 늘상 같아야 하니까. 그리고 굴절각이 34라는 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졌다는 소리거든. 입사를 A에서 하고 굴절을 B에서 했는데 굴절각이 더 크기 때문에 굴절률은 A가 더 크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반사각이 50도예요. 그럼 당연히 입사각도 50도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굴절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입사하고 반사각만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3번에서는 전반사 S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번이요. 기억은 반사각이 50이기 때문에 입사각도 50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색광의 속력은 굴절률이 작은 쪽에서 속력이 더 빨라야 하거든요. 근데 A가 굴절률이 더 큰 경우야. 그러니까 A가 속력이 느려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70보다 작아야겠죠. 왜냐면 70도일 때 전반사가 일어났으니 70보다 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요. 자,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매질 1, 2, 3번이 있고요. 각각 각의 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굴절률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부터 볼게요. 1번하고 2번 사이의 굴절률을 비교해 보시면 1번보다 2번에서 굴절각이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선으로부터 각이기 때문에 1번으로부터 입사각, 2번으로부터 굴절각 비교하시면 1번에서의 각이 더 작으니 굴절률은 1이 더 크다라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사이도 보시면 법선으로부터 요게 입사각이고 3번 요게 굴절각이거든요. 근데 3번에서 굴절각이 더 커졌어요. 그렇다는 건 굴절률이 2번이 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1번이 굴절률이 제일 크고 3번이 제일 작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굴절률은 1이 가장 큰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매질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3번이 가장 안쪽에 있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1 아니면 2인데 기억에서 니은 사이를 봐주세요. X가 입사를 했어. 근데 이때 이 각이 임계각이래요. 그렇다는 건 니은에서 굴절을 했을 때 이 굴절각이 90도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이 굴절률이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기억과 니은은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둘 중에 하나가 2거든. 그래서 둘 중에 굴절률이 큰 게 기억이니까 1과 2 중에 1번이 굴절률이 크니까 기억이 1번, 니은이 2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P점에서 전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처음에 X가 기억 니은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세타 1만큼으로 입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타 1만큼으로 역시 반사를 할 거거든요. 그 각이 그대로 P점에 입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선이 서로 평행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세타 1번과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세타 2 자리는 억각 사이가 아니다. 그런데 세타 1이랑 세타 2랑 각의 크기는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얘는 1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법선이기 때문에 세타 1이랑 세타 2를 비교했을 때 세타 2 값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이걸 통해 1번과 3번 사이의 입사각이 세타 1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먼저 기억과 니은은 1번과 2번 사이의 각이 세타 1이었을 때야. 이때가 임계각이다. 그런데 이 세타 2는 3번과 1번 사이야. 굴절률의 차이가 더 커졌거든요. 굴절률의 차이가 커지면 임계각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 1보다도 임계각의 크기가 더 작은 상태예요. 근데 세타 1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전반사는 일어나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매질이 A, B, C가 존재하고 있고요. A와 B는 코어 자리에, 그 다음에 C는 클레딩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A 쪽으로 입사를 세타 I로 입사했어요. 그리고 A에서의 굴절각이 세타 A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역시 빛이 또 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도 역시 세타 A여야 해요. 왜냐하면 법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쭉 연장했을 때 여기가 수직일 거니까 양쪽 각은 둘 다 세타 A여야 합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그래서 요 사이의 각도 세타 A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A가 C보다 굴절률이 커요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굴절률은 B가 제일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C 사이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B에서 C 사이에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진행할 때 B에서의 굴절각이 세타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타 B를 한번 그려볼 건데 먼저 세타 A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타 A를 쭉 연장해 주시고 얘보다 세타 B가 작아야 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거든. 이게 세타 B라는 소리고요. 자, 굴절률이 B가 더 커요. 그렇다는 건 굴절각은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세타 A랑 세타 B랑 비교했을 때 세타 A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은 아까 A가 C보다 크다라고 이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볼 텐데 지금 이 굴절하고 있는 세타 B를 쭉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때 입사각이 처음에 이 A와 C 사이에 입사하고 있는 이 각을 우리가 뭐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럼 이 세타 프라임보다 이 각이 더 크냐 작냐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타 A보다 세타 B가 더 작은 값이고 더 길게 더 멀리 입사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세타 프라임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B와 C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가 A, C 사이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임계각은 더 작거든. 근데 더 큰 각으로 입사했으니까 당연히 전반사 할 겁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빛의 전반사까지 문제풀이가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